안녕하세요. 포토샵 강사 김하영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 포토샵 아이콘을 두 번 더블 클릭했을 때 들어오게 되면 전체적인 구성이 있잖아요. 그 구성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요. 또 레이어의 개념에 대해서 되게 중요해요. 그 개념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또 새로운 창을 만드는 방법, 또는 저장을 할 때 두 가지 방식으로 제가 강조해서 저장을 할 건데, 먼저 JPG와 PSD로 저장하는 방법과 그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죠. 자, 포토샵 첫 번째 시간은요. 먼저 기본적인 인터페이스 구성과 그다음에 새로운 파일을 만들고 레이어의 개념에 대해서 정립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포토샵의 내용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진도를 나가볼 거예요. 자, 여기 강의 교환을 보시게 되면요. 1페이지가 있는데요. 자, 여기 메뉴 표시줄,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체크한 이 부분이 이제 메뉴. 일단 한번 강의 교환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다음에 두 번째 페이지, 자, 메뉴 밑에 보면은 컨트롤 팔레트 기능이 있고요. 다음에 세 번째 페이지는 툴박스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이미지 창,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페이지에는 패널 창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기본적인 맨 위에 메뉴가 설정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파일을 열거나 닫거나 또는 저장을 할 때 이 파일 메뉴를 이용해서 설정해 주시면 되고, 기본적인 편집은 에디트라는 이 메뉴에서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미지에 관련된 컬러를 바꿔주거나 이미지의 사이즈를 바꿔주거나 캔버스의 사이즈를 설정할 경우에는 자, 이런 식으로 이미지라는 메뉴에서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 레이어를 이동시키거나 이미지와 이미지를 이동시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을 레이어라는 메뉴,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메뉴들이 설정이 되고, 각 메뉴에는 이런 식으로 하위 메뉴들이 제공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다음에 메뉴를 보게 되면은 옆에 이런 식으로 컨트롤 N, 컨트롤 O 단축키가 설정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좀 더 쉽게 새로운 메뉴를 새로운 파일을 열 때 좀 더 쉽게 단축키를 이용해서 열어주실 수 있도록 이런 단축키들은 이제 미리미리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에 메뉴 밑에 보시게 되면은 컨트롤 팔레트라는 기능이 있어요. 자, 이거는 교재 두 번째 페이지에 있는데요. 컨트롤 팔레트는 이 부분이 툴박스라고 하는데, 툴박스에서 설정된 각 항목들이 있어요. 그 항목들에 의해서 옵션이 지정되는 부분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브러쉬 툴을 선택을 했어요. 자, 브러쉬 툴을 선택했는데 원하는 굵기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 역삼각형의 드롭 버튼을 클릭하셔서 사이즈를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다음에 브러쉬 스타일을 지정을 하고 싶어요. 예를 들면은 뭔가 수세미로 그린 듯한 느낌의 브러쉬를 설정하고 싶다. 그러면 이것도 역시 역삼각형의 드롭 버튼을 클릭하셔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원하는 브러쉬들을 설정을 해줄 수 있는 이런 옵션을 모아놓은 것들을 컨트롤 팔레트라고 해요. 또는 옵션 팔레트라고 하고요. 자, 지금 이렇게 두 줄로 설정이 되어 있는 이 부분들은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진도를 나가는 부분들인데요. 툴박스라고 하죠. 자, 그래서 더블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은 한 줄로 설정이 되거나 다시 클릭하게 되면 두 줄로 설정이 돼요.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두 줄로 앞으로 계속 작업을 할 거예요.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오른쪽에 지금 아이콘들이 설정이 되어 있어요. 자, 이 아이콘들은 패널 창이라고 하죠. 자, 예를 들어서 브러쉬를 선택했는데 브러쉬의 컬러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검정색이 아니라 예를 들면 빨간색으로 컬러를 지정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 패널을 이용을 해주셔서 원하시는 컬러를 클릭하게 되면은 브러쉬의 컬러가 이렇게 변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또는 작업을 했는데 전 단계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러면 히스토리라는 패널을 이용해 주셔서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런 것들은 진도를 나가면서 이런 것들이 하나씩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것이고요. 자, 그러면은 새로운 창을 먼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메뉴 파일에서 New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자, 클릭하시기 전에 컨트롤 N인 거 확인해 주시고, 자, 이렇게 옵션 창이 튀어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이 원하시는 수치를 지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자, 픽셀로 설정을 해 주시고 500에 600으로 설정하신 상태에서 해상도는 72 리솔루션, 다음에 OK를 클릭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새로운 창이 열리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음에 이번에는 창을 한번 닫아 볼게요. X 버튼을 클릭하셔도 되고요. 또는 파일에서 요 클로즈 컨트롤 W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우리는 새로운 작업을 안 했기 때문에 저장할 거야 라는 메시지 창이 없이 바로 닫히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번에는 단축키를 이용해서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자, 파일, 뉴, 컨트롤 N이라고 했잖아요. 자, 컨트롤 N 클릭하셔서 옵션 창이 나오면은,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지정을 해주시고요. 자, 엔터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새로운 창이 열렸어요. 자, 다음에 이번에는 새로운 창을 한번 닫아 볼게요. 컨트롤 W 클릭하시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파일이 닫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한 번씩 연습해 보시고요. 자, 다음에 교재로 다시 넘어가서요. 6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은, 자, 뭐 이동 도구서부터 각종 툴박스에 관련된 내용들이 이렇게 싹 지정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실제적으로 이제 진도를 나가는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하나하나 진도를 나가면서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고요. 자, 진도를 나가기 전에요, 여러분. 포토샵에서 좀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이거를 다른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레이어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아예 처음부터 짚고 넘어가는 스타일이에요. 나중에 헷갈리지 않도록. 자, 이 레이어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레이어의 그러면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저기 위에 이런 식으로 원본의 컬러가 원본의 이미지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 강아지를 이렇게 액자 안에다 집어넣는 거를 간단하게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자, 파일에서 오픈 클릭해 주시고요. 자, 다음에 2차 샘플을 선택해 주시고, 여기서 메뉴에서요, 미리 보기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기본적인 그 화면이 내가 앞으로 작업해야 할 이미지가 미리 보기가 지원이 돼서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거리 강아지 선택해 주시고 컨트롤 누르신 상태에서 여기 PSD로 작업이 된 액자를 한번 클릭을 해 볼게요. 컨트롤 누르신 상태에서, 그다음에 열기 버튼을 눌러 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두 개의 파일이 동시에 열리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작업을 하다가요, 혹시라도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그 두 개의 파일이 이렇게 그 툴 옵션 팔레트에 붙어 있을 경우가 있어요. 따로 떨어뜨려 놔야 되는 상태. 이런 식으로 떨어뜨리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씩 떨어뜨려도 되긴 하는데요. 조금 센스 있게 한번 떨어뜨려 볼게요. 윈도우에서 얼라인지 제일 첫 번째 줄에서 네 번째 줄, 그냥 아예 외워두세요, 여러분. 윈도우 얼라인지, 그 다음에 네 번째 줄 플로트 얼인 윈도우를 클릭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미지 창들이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다음에 강아지를요, 이 액자에다가 드래그해서 붙여 넣을 건데요. 자, 여러분, 앞으로 포토샵을 할 때요, 이런 식으로 회색과 화이트로 설정이 된 바둑판 모양, 자, 이런 부분이 나오면은 이 부분은 무조건 뚫려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는 투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투명 위에 뭔가 이미지가 벙 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액자는 이미지가 있는데 이 부분은 화이트 회색으로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뻥 뚫려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 상태에서
툴박스 중에서요, 무브 툴이라고 이동 툴이라는 게 있어요. 이미지를 이동할 때 작업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동 툴 선택을 해주시고 거리 강아지라는 이미지를 선택하신 상태에서 그대로 한번 드래그를 해볼게요. 자, 다음에 거리 강아지는 닫기 버튼을 클릭하셔도 돼요. 자,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거리 강아지가 위로 올라온 걸 볼 수 있어요. 자,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미지들을 컨트롤 시프트 왼쪽 대괄호, 컨트롤 시프트 오른쪽 대괄호를 이용을 해가지고 밑으로 내리던지 위로 올리던지 할 수가 있는데, 포토샵에서는 그런 기능들이 없어요. 왜? 레이어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레이어가 뭔지 다시 한번 한번 볼게요. 자, 오른쪽 패널 중에서 자, 겹쳐져 있는 듯한 아이콘의 요 모양, 얘를 클릭을 하시던지요. 또는 F7을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레이어 패널이 열리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건 이제 필요하니까요. 아예 드래그해서 이렇게 갖고 와줄게요, 여러분. 자, 보시는 것과 같이 레이어 0과 레이어 1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레이어 0에는 가운데가 뻥 뚫려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강아지를 지금 안에다가 밑에다 집어넣게 되면은 레이어가 뒤바뀌게 되면서 강아지가 이 뻥 뚫린 안쪽으로 보이게 되겠죠. 자, 그러면 레이어를 바꿔줄 거예요. 자, 이 레이어 2를 선택하시든지 0을 선택하시든지 2를 선택해 주셔서 자, 이런 식으로 드래그 하시게 되면은 여기 이렇게 틈이 생기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틈 사이로 집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레이어가 뒤바뀌게 되면서 뻥 뚫린 부분에는 강아지가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강아지를 가운데 쪽으로 살짝 이렇게 이동을 시켜 주시고요. 자, 이것이 레이어의 개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자, 근데요, 여러분, 또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자, 히스토리라는 패널인데요. 자, 이거는 이제 나중에 하겠지만은, 히스토리 패널. 자, 일러스트레이터에서는 컨트롤 Z 기능이 굉장히 많이 설정이 돼요. 제가 알기로는 200번까지 컨트롤 Z 기능이 전 단계로 되돌아가기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포토샵에서는 한 번밖에 설정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히스토리라는 패널을 이용해 주셔서 전전 단계로 설정해 주셔야 돼요. 자, 엑스 1 PSD 여기 원본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기록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오픈, 창을 오픈했어 라고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를 드래그 했어 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무브 툴 클릭하라고 그랬잖아요. 자, 이동 툴을 클릭했어. 약간 이동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레이어 오더, 레이어가 뒤바뀐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레이어가 뒤바뀌었고요. 다시 이동 툴을 이용해서 강아지를 살짝 옆으로 설정한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히스토리 패널, 레이어 패널, 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이 레이어의 개념이 반드시 그리고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자, 이번에는요,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자, 저장을 두 가지 방식으로 할 거예요. 자, 먼저 파일에서 세이브가 아니라 우리는 다른 이름으로 일부러 저장을 할 거예요. 세이브 에즈 클릭해 주시고, 자, 바탕화면에다 한번 저장을 해볼 거예요. 바탕화면 설정해 주시고, 자, 파일 이름이 액자 1 PSD로 나오잖아요. 포맷 부분 그대로 PSD로 설정해 주시고 오케이 저장, 그 다음에 그대로 오케이 눌러 주시고요. 이번에는 다른 방식으로 파일에서 Save As 눌러 주시고요. 자, 포맷 부분을 JPG로 설정해 주세요. 다음에 액자 2라고 한번 설정해 볼게요. 저장 눌러주시고 오케이 눌러주시고, 자, 이번에는 이 파일을요 그냥 없애버릴게요. 어차피 다시 불러오긴 하지만은 그래도 없애버 주신 상태에서 다시 한번 파일을 한번 불러가 와볼게요. 아까 바탕화면에다 지금 두 개 저장을 했는데, 자, 액자 2와 그 다음에 액자 1을 보시게 되면은 보시는 것과 같이 이런 식으로 다르게 저장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PSD로 저장이 되어 있는 거는 이렇게 파란색의 아이콘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 JPG로 저장한 거는 일반 이미지 파일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이거 두 개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저장을 한 거예요. 자, 다시 포토샵 열어주시고 컨트롤 O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파일 오픈시키는 건 컨트롤 O, 단축키는 요거고요. 자, 액자 1 컨트롤 눌러주신 상태에서 액자 2 두 개를 선택하신 상태에서 열기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은, 자, 보시는 거와 같이 결과물이 이렇게 설정이 된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레이어의 개념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여기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대답을 잘 해주시는데, 레이어의 개념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이거의 차이점을 전혀 모르세요. 자, 먼저 결과물은 똑같지만요, 그러니까 보이는 이미지는 똑같지만은 레이어를 클릭하게 되면은 이것이 틀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먼저 PSD로 저장을 한 거는 이런 식으로 레이어의 개념이 살아있다라는 거. 자, JPG로 설정한 거는 어때요? 이미지는 똑같이 보여지지만 결과물이 아예 백그라운드로 설정돼 가지고 압축돼서 저장이 된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PSD 파일은요, 편집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JPG는 편집을 할 수가 없어요. 편집을 할 수 있다라는 건 무엇이냐? 자, 예를 들면 내가 이 강아지가 필요 없고 여기다 딴 이미지를 집어넣고 싶어요. 그러면 레이어를 버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휴지통에다가, 자, 레이어 1을 선택하신 상태에서 이렇게 휴지통에 드래그를 하잖아요. 그럼 레이어 1이 없어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아까와 똑같은 방식으로 파일을 오픈 클릭해 주시고 원하는 이미지를 드래그 해 주시게 되면은 얘는 편집이 가능하게 되는 건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강아지를 빼주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요? 따로 또 작업을 해주셔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어요. 자, 그래서요, 여러분. 내가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1단계서부터 10단계까지 과정이 있어요. 근데 오늘은 3단계까지밖에 작업을 못했어요. 그러면 이제 저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일 또 이어서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럴 때는 JPG로 저장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PSD로 저장을 하셔서 3단계까지의 그 레이어가 살아있게끔 설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음날에 이제 작업을 할 때에는 그 이후서부터 레이어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해주시는 거예요. 요거 이해되셨죠? 반드시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렇다고요. 작업을 의뢰한 사람들이요, PSD 파일을 달라고 할 때가 있어요. 자, PSD 파일은 원본 파일이에요. 디자이너는 항상 원본 파일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JPG 파일을 저장을 해가지고 압축을 한 파일을 그 작업을 의뢰한 사람한테 주시면 되는 거예요. 원본 파일까지 줄 필요는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얘의 차이점이 또 있어요. 두 개를 건 상태에서 JPG로 저장을 했으니까 용량이 어떻겠어요? 아무래도 압축이 되었으니까 용량이 더 좁겠죠. PSD 같은 경우는 레이어가 그대로 살아있으니까 용량이 더 커지게 되겠고요. 자, 용량이 더 큰지 작은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액자 툴을 선택하신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 주시고요. 속성 클릭해 주시고, 요번에는 PSD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 주시고 속성 보시는 것 같이 크기를 보시게 되면 얘는 K바이트예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PSD 메가바이트로 설정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훨씬 더 용량이 큰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PSD, JPG 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이번에는 새로운 창을 아까도 이제 만들어 봤는데요. 자, 백그라운드 컨텐츠를 이용을 해가지고 새로운 창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먼저 화이트로 하나를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에 맞게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투명으로 설정된 상태에서 새로운 창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파일에서 뉴 클릭해 주시고, 자, 300에 300으로 설정해 주시고요.
자, 컬러 모드는 RGB를 설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컨텐츠 부분이 있는데요. 자, 여기 맨 밑에 트랜스퍼런스로 한번 설정을 일단 해볼게요. 해주신 상태에서 OK 눌러주시게 되면은, 자, 새로운 창이 만들어졌는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렇게 그레이와 화이트로 설정된 바둑판 모양으로 만들어진 이 새로운 캔버스는 무조건 투명 또는 비어있는 상태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이렇게 투명으로 설정된 상태에서 비어있는 상태에서 캔버스를 만들어주는 방법이 있고요. 자, 이번에는요, 툴박스에서요, 여러분 요거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이 부분. 자, 한 번만 클릭을 하게 되면은 뭔가 새로운 컬러 피커 창이 떠요. 그대로 레드 컬러로 설정해 주시고 OK 눌러 주시고, 자, 파일에서 뉴 클릭해 주신 다음에 이번에는 백그라운드 컬러로 설정하시고 OK 눌러 볼게요. 자, 그러면은 자, 백그라운드 컬러에 맞게, 즉 또는 백그라운드는 배경 컬러라고 하죠. 배경 컬러에 맞게 새로운 창이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마우스를요 살짝 갖다 대시게 되면 노란 박스가 뜨면서 백그라운드 컬러로 뜨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가장 기본으로 그 설정이 되는 화이트 설정해 주시고 OK 눌러 주시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캔버스를 열 때는 이렇게 화이트로 설정한 상태에서 열어주죠. 자, 이런 식으로 백그라운드 컨텐츠를 이용을 해가지고 3개의 파일을 한번 열어봤고요. 요거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 번씩 봤어요. 자, 이번에는 파일을 닫아볼게요. 하나는 파일 클로즈 눌러주시고, 하나는 컨트롤 W, 하나는 다시 컨트롤 W. 자, 오늘은요 여러분 전체적인 인터페이스와 다음에 레이어의 개념과 다음에 새로운 창 만들어 보기를 한번 해봤어요. 자, 레이어 개념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레이어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저장을 했을 때 PSD, 그 다음에 레이어가 살아있지 않은 상태, 압축한 상태에서 JPG를 저장하는 방법 해봤고요. 그거의 차이점 반드시 알아두시고, 수업 잘 들으셨어요 여러분? 자, 여러분의 이해를 좀 더 확실하게 이해를 돕고자 제가 강조해야 할 부분 2가지를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먼저 제가 수업 시간 내내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레이어의 개념이라고 했었어요. 자,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저를 봤을 때 하나의 그냥 이미지로만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포토샵으로 봤을 때는 레이어의 개념으로 보인다고 했었어요. 그 레이어의 개념이라는 게 뭐냐? 2개의 레이어가 있을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밑에 백그라운드 이미지는 이 칠판 레이어가 있을 것이고, 그 위에 저라는 이미지가 있어서 2개의 레이어가 합쳐져서 하나의 이미지로 보인다고 했었어요. 자, 여기서 또 2번째 중요한 것, JPG로 저장을 하게 되면은 그 이미지가 하나의 이미지로 압축이 돼서 저장이 된다고 했었고요. 압축이 되기 때문에 어때요? 아무래도 용량이 더 적어지겠죠. 그 다음에 PSD로 저장을 했을 때에는 레이어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저장이 된다고 했었어요. 자, 레이어가 지금 2개가 있잖아요. 백그라운드 칠판이랑 저라는 김하영 강사라는 이미지. 2개의 레이어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추후에 편집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용량은 레이어가 살아있으니까 아무래도 JPG보다는 더 용량이 높다고, 용량이 더 많다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그 부분 잘 이해하시고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 못하셨으면 다시 한번 동영상을 보셔서 반드시 꼭 이해를 하시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